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각에서 재분리 주장이 나오면서 창원시가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완화되면서 13일부터 순차적 등교가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은 등교 수업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 당선인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해시갑 민홍철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창원시가 8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다음 달까지는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과 마산 진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은 통합 창원시 출범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산 해원구가 지역구인 윤한홍 국회의원은 세 개 지역 재분리를 주장하는 등 여전히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창원시는 특례시 추진 등 대안을 제시하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창원시. 하지만 통합 당시 지역 정서와 시민 의견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재분리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으로 재분리 여론이 주춤했지만 최근 마산 해원구가 지역구인 윤한홍 국회의원의 발언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윤 의원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특례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분리를 포함해 통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일부 마산 지역 시민단체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차피 이 티각티각가 살아갈 밖에는 서로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윤한홍 의원의 분리안에 대해서 우리 마산 살기 범시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창원시가 재분리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0년을 되짚어보는 토론회를 열고 갈등의 요인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변화와 재정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미미했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통합 효과가 좀 제대로 나게 되려면 이게 딱 보여주는 게 지방청 세외수입인데 이게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가능한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창원시는 지역 격차와 상실감 해소를 위해 특례시를 더욱더 강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잠재력은 확보했지만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 이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창원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통합시 혁신과 도약 방안을 마련해 10년 동안 이어진 통합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죠.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유치원도 차례로 등교를 시작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드디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고3 학생들은 우선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3일부터 제일 먼저 등교합니다. 이후 일주일 간격을 두고 20일은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27일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6월 1일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등교 수업 일정이 확정됐지만 학부모들은 아직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심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 학업이나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로 가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거리두기 하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좀 위험하지, 불안하지. 참 이 아기들이 많이 가가지고 한 사람이 또 걸려가지고 만약 어떻게 된다고 뭐 그 부모 마음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거는 표현도 못해. 그거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남도 교육청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학생용 면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각각 100만 장씩 경남 지역 모든 학교에 배부하고 비상용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또 학교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방역도 실시합니다. 생활 방역을 위해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학교 내 감염 취약 구역을 소독합니다. 급식 안전을 위해 식당 칸막이 설치, 급식 전 발열 체크, 급식소 내 안전 유지, 간격 유지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으로 분류된 초등학교 259개 교, 중학교 122개 교는 학습 공간을 분리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한꺼번에 등교 수업을 진행해도 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남에는 6일 기준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당국의 관심과 학생 개개인의 위생수칙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독이나 환기도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동안 충분히 씻고 옷소매에 기침하는 예절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포장이나 배달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아 관람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인파가 몰린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방문해도 되지만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되도록 개인용 물품을 이용하고 회의는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 최대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출장이나 회식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대접보다는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하고 악수는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종교 행사에서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공연장 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결제는 카드나 모바일페이처럼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지침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한 달 보름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도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폐관했던 국립부산과학관이 다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입장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2달 반여 만에 재개관입니다. 당분간은 상설 전시관하고 1층, 2층의 일부 전시관만 무료로 제한적으로 개관을 합니다.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부터 그다음에 명부 작성,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필수, 그리고 회차별 제한된 인원만 입장하는 등. 잠정 휴관했던 동구 공공도서관도 6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행 첫날, 부산의 공공시설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 이후 부산에서는 총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은 5명, 확진자의 클럽 방문 등 집단 감염 위기도 있었지만 방역망은 무너지지 않았고 확진자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실내, 밀집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 단계적 재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 TF팀을 구성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부산의 초중고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고 있는 일상. 하지만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은 지난 4.15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 지역 현안의 해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에서 여당 유일의 삼선 고지에 오른 김해시갑 민홍철 국회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이 민 의원은 30년 뒤 김해를 동남 경제권 중심 도시로 일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출신으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삼선 고지에 오른 민홍철 의원. 앞으로 30년 김해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현재 표류 중인 가야사 보건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추선부터 내세웠던 특별법 위반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낙후된 지리산 자락을 비롯한 이 가야 역사 문화권의 개발도 좀 촉진하고요. 유적 발굴이라든지 보존 관리를 통해서 역사,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민 의원은 김해가 동남권 광역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 진단했습니다. 창원에서 김해 진영과 북부동을 거쳐 양산까지 부산과 울산으로 가는 동해남부선과도 연결되는 동남권 내륙철도를 추진합니다. 하나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진영과 구김해, 구김해와 장류, 그러니까 김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다음에 경남 일대로 볼 때는 경남 창원에서 경남 각지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소통망이 구성이 된다. 김해 신공항 반대를 꾸준히 주장했던 만큼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에도 집중합니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 현재 국무총리실 재검증 단계인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울경의 발전 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를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로 동남권 경제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또 한 번의 임기 시작을 앞둔 민홍철 의원. 앞으로 4년 김해를 넘어 경남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전 거제시장을 지낸 A씨의 집에 침입한 뒤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B씨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 A씨의 집에 침입했고 집에 혼자 있던 A씨의 부인을 넘어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시장 재직 시절 정치권 조폭 스캔들에 빠뜨렸던 인물과 동일 인물로 보고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으로 추정해 B씨를 뒤를 쫓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시는 8일까지 홈페이지 시민참여 또는 뉴스카드를 통해 의견을 받아 올해 6월까지는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02년 12월 당시 마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통해 마산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지만 시정 방향과 맞지 않은 개발 계획으로 수차례 연기됐습니다. 경남도가 본격적인 청년특별도 조성에 나섭니다. 도는 6일 경남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과 2020년 경남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1터, 3터, 놀이터 등 3개 부문에 걸쳐 창업과 일자리 결혼 등 9개 분야 126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실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게끔 하는 그런 해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 플랫폼과 함께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통영시가 코로나19로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산물을 비대면 마케팅으로 15억 이상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국제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판매를 취소하고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등으로 멍게 9억 4천만 원과 바다장어 6억 1천만 원, 참돔과 우럭회도 1톤 이상 판매했습니다. 통영시는 군부대와 수산물 택배 할인 판매 행사도 개최해 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 건축사회가 코로나19 극복 성금 2천만 원을 6일 경남도에 기탁했습니다. 경남 건축사회는 정기총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행사 비용으로 계획된 2천만 원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날 전달된 성금을 코로나19에 지친 의료진과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원 진동 미더덕 지역 특판 행사가 8일부터 4흘 동안 진동면 고연마을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드라이브스루 현장 판매 형식으로 진행되며 미더덕은 1.1kg에 만원, 미더덕 젓갈과 분말도 만원과 5천원에 각각 판매됩니다. 이와 함께 8일은 창원 진동 미더덕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기념식이 열리며 미더덕의 역사와 기록 등 홍보 전시관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고성군의 온라인 판매 장터인 공룡나라 쇼핑몰이 오는 17일까지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벌입니다. 이번 행사는 쇼핑몰 입점 상품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나 고성 쌀 10kg을 구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한우 선물 세트와 팜스코 선물 세트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비 소식 이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0m로 일어 매우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기온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 위주로 냉방을 하며 식품 취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